본인의 팬을 이끌고 있는 우리 유튜버 성재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마이크를 이제 성재준님께 넘겨서 북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영광입니다. 제가 이제 비슷한 이제 장소에도 많이 가봤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좀 따뜻한 분위기는 또 흔치 않았는데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개인적으로 참 영광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었을 때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크게 이제 한 세 가지 덕목이 이제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오늘 그 세 가지 덕목에 맞춰가지고 이제 또 작가님한테 제가 한번 질문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도 오늘 이제 이 간단한 대담을 통해 가지고 작가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정치인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자신이 일하겠다라고 하는 분야의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정치적인 철학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일단 첫 번째로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건 쉬운 결심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나봤던 대부분의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도 개인적으로 뭔가 큰 어떤 삶의 고통이나 삶의 어떤 풍파를 겪고 나시고 난 뒤에 이렇게 정치인이 되시겠다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작가님 혹시 좀 어떠셨나요? 네, 저는 조금 전에 나가신 우리 진영곤 수석님 밑에서 비서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우연하게 서점회를 갔다가 신에게는 아직 그 12척의 배가 남았나이다 하는 그 이순신 장군 평전을 손에 들게 됐어요. 이순신 장군이 그 하마터면 잃어버릴 뻔한 대한민국 민족 공동체 한국 을 지켜내신 그 장면에서 깊은 감명을 받고 그렇지 않아도 원래 어릴 때부터 좀 뭔가 국가 발전에 도움되는 일 했으면 하는 꿈은 뭐 여러 가지에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있었는데 아주 강한 인상을 받고 제가 국가를 위해서 뭘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저출산 인구 정책하고 관련이 있고 그때 굉장히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전문성으로 행정 경험으로 인구 감소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다면 이게 이순신 장군이 대한민국을 지킨 만큼까지는 아니지만 어떻든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크고 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데 하나의 위험을 해결하는데 일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치가 어렵다고 말은 들었지만 해야 될 일이다 누군가는. 그리고 제가 그 분야로 제일 여러 가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라도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심을 세웠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가요? 예. 작가님한테는 이제 정치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하나의 저희가 표현하자라고 하면 소명처럼 그렇게 좀 다가오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간단하게 이렇게 쭉 살펴보긴 했었는데 그 책들 중에 조금 특이하다고 여겼던 것이 박정희 대통령 그 기념관에 책상을 이렇게 기부하신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주실 수 있나요? 이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어느 면에서 운명이고 지금 나이 드니까 제가 또 저보다 연배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외람되지만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꾸만 제 의지라기보다는 기왕에 주어진 어떤 길을 따라가는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어떤 운명이고 또 주님의 배정이고 이렇게 자꾸 느낍니다. 이제 인연을 따라가 보면은 더 잘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마치 친가족처럼 느끼면서 자랐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이자, 병자, 태자 쓰신 할아버지인데 박정희 대통령하고 그 사범학교, 지금은 뭐가 됐죠? 사범대학이 됐나요? 사범학교라고 그랬답니다. 그때는 지금은 전문대 정도 될까요? 학제가 지금하고 다르니까 사범학교 동창이자 룸메이트이셔가지고 두 분이 한 분은 나이는 우리 할아버지가 한 살 위인데 박정희 대통령에게 학년은 우리 할아버지 하나 아래고 그리고 방은 같이 쓰셨대요. 세 분이.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릴 때 그 집에 있던 책상이
그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공부한 책상이라는 얘기를 어렸을 때 어렴풋이 듣고 커서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의 인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일가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숙명적인 그런 관련. 할아버지, 저희 부친께서 서울로 저 10살 때 이주를 결심하게 된 것도 그 박정희 대통령의 은사님이신 김영기 선생님이 서울에서 저희 부친을, 그러니까 김영기 선생님의 제자의 유가족 장남을 일자리를 주선해 주시면서 올라오게 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박정희 대통령과 저희 할아버지의 공동 은사님이 저희 할아버지 일찍 자포하셨기 때문에 저희 할아버지의 장남이신 저희 부친을 돌봐주신 거죠, 은사님이. 그래서 서울로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 어렸을 때부터 한참 철들 때까지 박정희 대통령 일가와는 깊은 인연이 있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자랐고, 그 책상은요 지금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가 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 이러이러한 사연이 있는 책상이다 이렇게 여쭈었더니 그날 당장 가져가겠다고 하신 거 조금 있다가 영수증 받고 보냈답니다. 그래서 지금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박정희 대통령이 쓰시고 또 저도 쓰고 한 책상이 가 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훨씬 끈끈하게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랑 굉장히 이렇게 연관이 깊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좀 이력을 봤다가 좀 깜짝 놀랐던 부분 중에 한 가지는 서울대학교 총여학생고 이제 또 운동권에 또 계셨다고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또 신재철 의원님이랑도 같이 또 연결이 돼 있고, 뭐 계기가 조금 있었나요? 거기서 이제 운동을 좀 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그게 지금에 와가지고는 그 과거 40년, 60년의 흐름이 이렇게 압축되니까 꽤 혼선이 있는데, 운동권 하면은 지금 집권하고 있는 그 좌파 사회주의 그 운동권하고 거의 동일시하고 하나의 결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운동권도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갈래로 분화해 내려오는 그 중에 한 흐름이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계시는 그 이른바 종북주사파, 주체사상파. 그리고 저는 그때가 80년 그때 우리 신재철 지금 원내대표, 우리 당 원내대표가 저희 서울대학교의 총학생회장이시고요. 제가 총여학생회장을 했고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후배들이 좀 유시민이 그때 대의원의 의장을 해서 저희가 3인방 뭐 한 분 더 늘리면은 그 김학진 부회장, 그리고 한 분 더 늘리면 아까 박명기 교수 와 계셨는데 그때 우리 학생회장단이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함께 했는데, 그 신재철 부의장님이 지금 저희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이고 처음부터 저희 한국당이신 걸 보면 아시듯이, 그때 저희가 생각하는 운동권은 지금 사회주의 그 운동권하고는 전혀 결이 다르고 경험도 다릅니다. 그때는 유신 말기여서 국민에 의한 직접 선거, 진정한 민주주의의 쟁취, 그러니까 권력자가 간접 선거에 의해서 집권을 연장하는 그런 독재 정권 말고 진정한 민주주의, 국민의 손으로 국민의 신분을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를 쟁취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들고 나갔던 거고, 그때 당시에 바로 그게 저희의 민주화 운동 투쟁이 결실을 이루지 못하고 아시는 대로 5.18로 한번 꺾이고 7년 뒤에 6.29 선언으로 드디어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형식적인 완료를 했죠. 저희는 그 학생운동 그 시절에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에서부터 서울역까지 몇 날인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냥 주구장창 나갔어요. 그 길을 걸어서 시위를 하면서 나가면서 대한민국에 이만큼 어느 정도 산업화에 성공했다면 우리도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헌법에 있는 대로 민주주의 국가로 가야 된다 하는 열망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 개개인의 삶이나 학업보다 그걸 우선시하는 그런 운동권, 그런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아주 그 이후의 인생에도 큰
영향을 개인적으로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국가가 위기에 처음 나서야 된다라는 DNA는 그때 후천적으로 획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고요. 근데 말이 나왔으니까 망정이지 민주화 운동권에 계시던 분은 다 좌익이 아닙니다. 그 과거의 분들은 정말이지 독재 타도 정도에 머물러 있었지 그게 지금 얘기하는 식의 그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뭐 고려 연방제 뭐 그런 법 위에 집권자가 군림하고 집권당이 군림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말 나온 김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운동권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NL과 PL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주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문재인 정권에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실제로 지금 정책을 짜고 있는 거 보면은 명확하게 주사파적인 거를 분명히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또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 한 가지는 일단 정확하게 저희가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조금 이제 또 작가님께서는 또 사범대학교 쪽에 계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대부분의 이제 그 보수 우파 분들 같은 경우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두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설문조사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애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은 초등학생 애들한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면은 답은 거의 99%가 독재자라고 거의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지금 교육 자체가 많이 좀 편향이 돼 있다라고 저는 느끼는데 그 작가님께서는 이제 사범대학교에 또 계셨고 그리고 또 앞으로 강남 같은 경우는 또 교육의 또 중심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교육에 있어가지고 특히 역사 문제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이 있는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정말이지 정권은 우파가 주류였으나 그 교육과 우리가 가진 어떤 역사관 특히 현대사를 이해하는 그런 인식은 좌파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게 이른바 좌파 운동권에서 만들어진 프레임으로 대충 쓰고 특별히 반격 없이 지금까지 흘러온 게 우리의 역사 교육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금에 와서 좌파 세력 중에 가장 특이한 종북 주사파 정권이 지금 이제 대한민국을 거의 나락으로 이끌고 간 이 시점에 확연한 경각심이 일어나고 이와 때를 같이 하면서 이를테면 이승만 학당 같은 곳에서 비로소 우파 과거의 좌파들만 했던 의식화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잘못된 편향된 의식을 교정하는 그런 이제 올바른 역사관을 갖도록 시민단체 차원에서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이승만 하면은 독재부터 떠올리는 게 굉장히 잘못된 교육의 영향입니다. 지금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한 세계 유일한 국가의 이 업적이 도대체 하늘에 떨어진 거겠습니까? 지금까지 집권 리더와 국가 지도자와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이루어낸 업적이지 어떤 긍정적인 평가 없이 어떻게 독재만 가지고 이렇게 번영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교육이 너무 잘못되어 있고 다행히 지금 이제 그런 잘못된 역사관, 역사 인식을 교정하는 새로운 눈이 뜨여졌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지금과 같은 자유민주 시장 질서의 국가를 낳으신 분이고 박정희 대통령은 기르신 분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이 있게 한 부모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게 온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지금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경제적 번영 그리고 이 넘치는 자유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도 불행히도 저만 해도 대학 다닐 때 교과서도 그런 식으로 왜곡돼 있고 또 언더 커리큘럼이라 그러잖아요. 운동권에서 이렇게 밑에서 막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거. 거기 뭐 굉장히 좌파 교육 세계관으로서 좌파 역사관으로 물들어 있는 그런 문서밖에 본 적이 없어서 긴가민가 하지만 뚜렷한 어떤 대안을 제시 못하고 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논증을 하면서 실증적으로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우리 역사를 제대로 보는 일은 노력을 기울여 가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재준 유튜버처럼 젊은 이 청년 우파 사상가라고 해야 되나 청년 똑바로 역사관을 가진 분들이 또 이런 새로운 역사과 해석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 의무로 양으로 도와주시는 것은 무지하게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대부분 분들은 이제 국사 교과서를 이렇게 뭐 살펴보실 만한 그런 이제 여력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국가 교과서를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자유자를 뺐거든요. 의도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헌법에 따르게 되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국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도 명기가 지금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교과서에. 분명히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봅니다. 근데 특히 이제 작가님 같이 이렇게 교육 쪽에 또 계시는 분이 또 이제 명확한 어떤 사고관을 가지시고 이렇게 또 정치계로 나오신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참 많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것이 저희가 이제 작가님의 개인적인 것도 좀 들어봤고 그리고 이제 전문적인 분야도 좀 들어봤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철학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세 가지 제일 중요한 게 자유시장 법치 이 세 가지로 우리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면서 자유가 지금 파괴가 돼 있고 뭐 가장 최근에 같은 경우는 공수처라고 하는 아까 전에 또 인사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거의 뭐 히틀러 시대의 게슈타포라고 생각하면은 딱 명확하게 맞아떨어질 그런 거를 지금 만들었고요. 법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삼권 분립 자체가 완전히 지금 파괴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세균도 이런 식으로 총리를 임명한다라는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시장 질서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또 얘기를 해주셨지만서도 국가 재정을 이런 식으로 많이 늘리게 된다면서 시장 어떤 질서도 지금 파괴가 돼 있어가지고 세 가지는 다 지금 파괴가 돼 있는 완전히 그냥 혼란의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서 작가님께서는 어떤 정치적인 철학을 가지고 정계에 지금 역할을 하고 싶은지 그거를 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맞죠. 자유시장, 민주, 자유시장 법치를 회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우파 정부가 그게 그저 주어진 양 우리가 이승만 정부 때 틀을 세운 국가의 운영 원리 안에서 그냥 자유롭게 살기만 했지 지킬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시장만 하더라도 점점 시장 생태계 아주 창의적인 기업가들이 뛰놀 수 있는 시장 생태계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헐핏하면은 좌파들이 내거는 그런 분배 철학에 이렇게 동요하고 그래 왔던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진정 바로 잡는 게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헌법 가치에 헌법에 씌워져 있는 그 가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망가진 대한민국을 치유하고 이제 가던 길을 다시 가서 세계 넘버 5라고 그랬어요? 넘버 4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넘버 2라고 예견하는 그 미래학자들도 있고 그러한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정책 철학 같은 거는 이제 비교적 제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바로 청와대라는 곳은 개별 정책도 다루지만 큰 틀에서 진영 대 진영의 싸움입니다. 철학과 철학이 이념과 이념에 있으면서 좌파들이 얼마나 도그마틱하게 세상을 보고 또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나아가는데 기득권 집단인가 걸림돌 집단인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내가 실제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는 뭐 날이면 날마다 새로운 지금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이 새로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경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지금 날마다 경험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이러한 부분이 더 이상 우리가 손 쓸 수 없게 망가지지 않기만을 기도하며 빨리 이번 정부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서 우선 복원부터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우파 정부 때 잘못한 거 제대로 기본에 돌아갈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확고히 가다듬는 거로 그렇게 저는 해나가는 거를 제 1차적인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 오랜만에 이렇게 정치에 계시는 분들이랑 제가 얘기도 할 기회가 많았는데
정말 이렇게 자유, 어떤 법치, 민주의 기본적인 질서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정말로 좀 오랜만에 제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들으시는 분들은 또 시간이 짧아가지고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기까지 제가 또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차원 좀 모셔다 좀 모셔드리죠. 예, 예.